네, 지금까지 교육 협력 사업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고 제10대 경기도의회가 출범하면서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이 실현되었고요. 중고 무상 교복 지원도 이루어냈습니다.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실내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실내체육관을 신축하는 것을 지자체와 함께 경비를 보조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그 밖에 꿈의 학교 등 비법정 전출금 사업도 늘어났는데 이러한 정책들은 대표단 차원에서 조율을 많이 하고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바쁘지만 정말 보람되게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도의회 대표단에서 논의하고 있는 주요 현안으로는 학교 급식 예산에서 인건비를 분리하는 겁니다. 그 급식 예산에 인건비와 급식비가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학생들 숫자가 많이 나오지 않을 때도 그 급식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분리하는 그거를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 교복 지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 또한 교육청 행정이 마을과 따로 도는 것이 아니라 마을 교육 공동체로서 자리매김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에 있어 공청회 등을 개최하지 못해서 의회가 공론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좀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사실 경기도 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조례를 발의하는 의원 중 한 분이다.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철학 또 고민이 묻어나는 조례가 많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 초에는 전국 최초로 경기 미래학교 운영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하셨어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사실 미래학교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는 정답이 없다고 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과거 학창 시절을 떠올려서 보신다면 최소한 과거 학교가 여러 가지 갖는 한계들을 극복하는 것이 미래학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는 미래학교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물리적으로 새롭게 건물 짓고 재구성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기존 학교가 마치 그 똑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교도소처럼 꽉 막힌 그 교실과 복도로 이루어졌다면 미래 학교는 그 생활 공간이나 아이들의 숫자에 맞게 그리고 그 환경에 맞게 다양한 휴게 공간과 창의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IT 환경을 구축하고 내용적으로는 창의적인 교육 과정을 접목해서 아이들이 정말 창의적인 사고를 나눌 수 있는 곳 그리고 편안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할 수도 있고 놀이터처럼 즐길 수 있는 그런 학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때마침 정부 차원에서도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는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차제에 우리가 개축하는 학교는 미래 학교로 만들어가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더 여쭤볼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경기도 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를 개정을 하셨는데 경기도 교육청 안에 기록물 보관에 대한 체계를 마련을 하셨습니다. 혹시 그 이유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경기도 교육청이 전국 최대 교육 자치단체이다 보니까 관내에는 2,565개나 되는 각급 학교가 있고요. 87개의 교육행정기관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기관이 많다 보니 기관들이 보관해야 하는 학생 생활기록부 등 영구적 또는 30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기록물이 많은데요.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이 그냥 학교나 기관에서 알아서 보관해야 하는 정도로 본질적으로 경기도 교육청에 기록관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고 연구 기록물 관리 기록을 설립해서 체계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할 필요가 있고 또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